히트를 칠 수 있는 드라마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은 OTT 관련된 종목들, 드라마 제작 관련된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J 콘텐트리, 그 다음에 A 스토리, 그 다음에 쇼박스를 좀 순서대로 볼 건데요.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관련된 리포트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스텝을 기다린다. 그리고 예상보다 더 쓴 스위트 홈 제작비 인센티브 지급으로 4분기 예상을 하회한다라고 좀 되어 있어요. 인센티브를 좀 지급을 한대요. 매출액이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377억 원 정도 매출액이었고요. 영업이익은 46억 흑전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위트 홈이 제작비가 예상을 초과했다라고 합니다. 인센티브 지급이 기대치 하회 원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외 손실이 100억가량 발생했는데 이는 외환 관련 손실 및 보유 자산 회사의 가치 손상에 반영된 것으로 영업상의 문제로는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원가율이 예상치를 상회한 가장 큰 원인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위트홈이다.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후반에 VFX 공을 들이면서 제작비를 추가 집행했기 때문으로 좀 보고 있고요. 동 작품의 매출 및 GPM은 각각 300억 원과 25% 정도로 가져간 바 있으나 실제로는 360억 원과 10% 중반 수준에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의 빅사이클, 그 속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포지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동사는,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동사는 2020년 21편에서 9편이 증가한 30편을 2021년에 제작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메리츠 증권에서. 반면 제작비는 2020년과 유사한 수준을 제시했는데 쇼폼이나 미드폼 작품 비중이 증가하면서 평균 제작비 하향이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크게 되는 것은 없고요.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진행했던 부분들의 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나간 거는 조금 제외한다라고 해도 밑에 앞으로 나올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SD가 그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지금 김래원이랑 이다희가 하고 있는 거 얼마 전에 시작을 했어요. 루카라는 스릴러라든지 아니면 SF 이런 거 같은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송중기가 나오는 빈센조 이 부분도 있고요. 나빌레라, 악마의 판사, 간 떨어지는 동거,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에 멸망이 들어왔다. 서인국악 박보영, 그리고 너는 나의 봄 등 이런 식으로 좀 나왔어요. 서현진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OCN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아일랜드라는 종목이죠. 종목이 아니죠. 아일랜드라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을 봤는데 거기에 나왔던 아일랜드예요. 그래서 이 만화책 꽤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게 보면 된다. 제2의 뭐가 될 수 있다? 스위트홈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괜찮게 나왔고요. 일단은 인물로 본다고 했을 때, 주연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송중기가 나오는 빈센조 이 부분도 괜찮은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나오는데 이거는 SD는 아니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니죠.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전지현, 주지훈 굉장히 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루카라는 드라마, 그 다음에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에 멸망이 들어왔다. 그거랑 아일랜드와 지리산 이 정도만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지금 굉장히 쨍쨍한 히트를 칠 수 있는, 스위트홈 같이 히트를 칠 수 있는 드라마들이 아직 많이 남았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를 흐름을 볼 때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가는 것보다 일단은
11만 원을 터치했을 때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5일선 이탈했을 때 정리한다든지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미 정리가 되셨다라고 했을 때는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는 부분인데 어느 영역대가 좀 안전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역대부터 잡아 들어가면은 좀 베스트의 영역에서 잡아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수 때문에 밀렸다라고 해도 바로 반등 없이 다시 이런 식으로 밀렸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여기를 터치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바로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달 수가 있는데 이 영역대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진입을 해도 크게 무리가 될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로만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기금과 투신과 외국인이 지금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매도 포지션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외인과 투신과 연기금에서 양 매수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좀 강력한 양봉이라든지 추세 전환의 의지를 한번 보여줬다. 그 정도까지만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J콘텐트리라는 종목이에요. 얘도 리포트가 좀 나와가지고 그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증명이 필요한 시간. 이것도 메리츠 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빚보지 못한 4분기라고 합니다. 매출액이 918억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58억입니다. 적자이죠. 부분별로 메가박스 이거 영화관이잖아요. 보통 다 개봉을 못했기 때문에 메가박스에서 마이너스 158억 정도 적자가 났다라고 합니다. 뭐 메가박스는 예상 수준이었으나 방송 부분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라고 합니다. 2020년 넷플릭스 MOU를 이제 판권 판매를 통해서 제작비에 대한 리쿠비, 이제 완료된 제품에 대한 작품들이죠. 작품들에 대한 상각이 진행한 데 따르다라고 좀 되어 있네요. 동사는 향후 해외 판권 판매 작품에 대한 상각 기준에 대해서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라고 합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OTT라든지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한국 K-팝이 아니라 K-드라마 이런 부분에 대한 위상이 조금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JYP가 아니라 JTB 드라마 라인업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2020년도에 굉장히 핫했던 드라마들이 많이 있어요. 이태원 클라스도 있고요. 부부의 세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런온도 있고요. 지금 허슈도 있죠. 이거 유나랑 이제 황정민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 라인업이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보면은 어이구야. 이거 왜 이렇게 될까요? 일단은 이런 걸로 이제 최근에 가장 빠르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괴물이라든지 신화군과 여지군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승우라는 어마어마한 배우가 나오는 시지포스라고 있고요. 그리고 말고 특별히 뭔가 땡기거나 그러진 않는데 김영민이 나오시네요. 로스쿨 또는 인간실격의 전도연님께서 나오십니다. 이런 걸로 보고 너를 닮은 사람의 고현정님이 나오시네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도 2021년 나올 수 있는 좀 히트를 칠 수 있는 드라마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역시 제 콘텐츠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1차, 2차, 3차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지수 눌림과 함께 조금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역시 좀 애매한 자리예요. 내가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라인 떼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원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잡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이런 부분의 수급을 봤을 때에는 외인들이 일단은 물량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투신도 매수 물량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연기금도 최근에는 매도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연기금과 투신과 외인 물량이 플러스로 찍혀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매한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한 번 정도 이탈하거나 한 번 정도 눌림을 줄 가능성은 있어요.
이 라인이 가장 베스트의 자리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공격적으로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잡아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 콘텐츠들이 앞으로 미래의 성장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좋죠. 그러나 OTT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장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 들어가는 것보다 스튜디오 드래곤에 들어가는 게 맞고, 스튜디오 드래곤에 들어가는 것보다 저희 허브 경제TV 주력주에 들어가는 게 맞죠. 자, 세 번째 종목은 A스토리입니다.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리산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였습니다. 플러스 21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자리가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N자형 파동을 보고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 공격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라인대, 그리고 보수적인 영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라인대, 한마디로 이 영역대가 베스트의 자리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대에 온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온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러면은 좀 공격적인 성향이다, 아니면 내가 너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잡아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쇼박스라는 종목이에요. 일단은 쇼박스는 드라마보다는 영화 쪽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변곡점을 돌파하고 박스권을 돌파하고 갔다가 지금 눌림에 왔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경우도 있겠죠. 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바닥 다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주가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를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러면 어느 타점에서 들어가는 게 안전한가라고 했을 때는 이 영역대입니다. 이 영역대. 이 영역대에서 분할로 잡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안전하게 매매가 가능한 영역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파동을 형성하고 그 파동의 눌림에 들어가는 게 안전한 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쇼박스 굉장히 뭐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흥행 기대감이 있는 영화가 두 편 정도가 있습니다. 어저께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비상 착륙이었던가. 보니까는 비상선언이네요. 비상선언과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 관점이에요. 그냥 송강호랑 이병헌이 나온다, 또 최민식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배우들의 네임밸류를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두 영화가 조금 흥행하지 않을까. 근데 흥행은 비상선언이 좀 될 것 같고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같은 경우는 글쎄요, 흥행보다는 조금 작품성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밀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명랑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막 천만 관객이 들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싱크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런닝맨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광수가 가끔 가다가 얘기를 했죠, 런닝맨에서.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지연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개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000년도에 여러 영화들이 개봉을 준비하다가 개봉이 안 되고 넷플릭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뭐 승리호인가 그거 있었죠. 그 김태리랑 송중기랑 나오는 거. 이런 것처럼 얘네들도 지금 기다리다가 개봉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OTT 쪽으로,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자리 조금 애매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길 기대하기보다는 눌렸을 때 그냥 천천히 안정적인 매수를 하겠다라고 기다리시는 게 베스트의 작전입니다. 이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런 거 들어갈 필요 있나요? 저희 허브 경제TV 주력주 들어가면 50% 100%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 OTT라든지 아니면 드라마 제작 관련된 종목 4종목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허브 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보고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회원님께서 그냥 뭐 허브경제TV로 입력을 했을 때 4층 채널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회원님들을 위해서 이 방송반을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 정원철 대표님 나오시죠?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이데일리 TV입니다. 자,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주가의 원리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 짧은 보유기간 리스크 최소화 매매를 원하시는 분, 이게 뭔 말일까요? 시황과 지수와 종목들의 상승 하락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그 다음에 리스크 최소화 매매, 짧은 보유기간 0일에서 3일 정도 본다. 지나간 차트가 아니라 실시간 차트를 분석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영역에서 살 필요 없어요. 이런 영역에서 사면 됩니다. 지나간 차트로 보면은 누구든 말 못하겠습니까? 그거를 실시간 장중 리딩 방송으로 해가지고 실시간 차트 분석해드립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적합한 주식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 이 말뜻이 뭐예요? 장중에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저희 정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 모든 거를 다 해드리는데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매수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적절한 주식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회원님들이 찾아오시는 것은 여기 주식 아카데미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 기초, 완전 초보, 그 회원님들을 위해서 초급 관리가 있고요. 매매하실 때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중급반이 있는데 중급반은 저희 VIP 회원님들만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방 런칭이 다음 주 또는 늦으면 다다음 주 초에 될 거예요. 2월 15일쯤에 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좀 큼지막하게 내갖고 원금을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좀 늘리고 싶다라고 했을 땐 주력주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장중에 참여가 가능하고 혼자 매매하기에는 좀 심심해. 그리고 지난주처럼 이렇게 음봉으로 밀릴 때 멘탈이라든지 마인드 관리가 안 돼. 그런 관리까지 다 받고 싶다 그러면 라이브 장중 방송에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었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